관심을 가진 거는 2023년으로 올라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T50도 보고 TA50도 보고 FA50도 보고 그랬어요. 다. 카이는 T50을 들고 나왔고 일본에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 안을 놓고 지금 일본 방위성이나 항공자위대가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고등훈련기예요. M346하고 비교해봤을 때 일단 생산 대수 면에서는 이제 T50이 앞서 있고. 이게 사실은 제가 그 T50, F50 만드는 KF-21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제 한 2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23년도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 참가를 한 해 만에 약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좀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24년도부터 일본에서 하는 이 대규모 이제 방산 전시회 DSEI에 참가하게 됐는데 이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도 FA50을 사실 일본에 좀 팔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이제 자기네가 만든 고등훈련기 T4를 한 160대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말부터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에 이제 배치가 된 기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지금 거의 이제 40년이 다 돼가죠. 그리고 뭐 한번 추락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24년도에 사실 일본이 미국이랑 다음 고등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겠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일본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그런 걸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랑 공동으로 고등훈련기를 개발해서 쓰겠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서 이게 또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카이가 참가한 이 DSEI 2025에서 일본의 방위상이 공동개발 얘기를 이제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형국은 겁니다. 직접 구매를 하겠다, 해외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했던 이제 DSEI 20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는 T50을 이제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T50은 아시다시피 이제 록히드 마틴하고 카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고등훈련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해군이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록히드 마틴은 기존 T50을 좀 미국화시킨 TF50이라는 걸 지금 모델로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DSEI에서 카이는 이제 T50 들고 나왔고, 록히드 마틴은 TF50을 들고 나왔어요. 미국화된 T50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존 T50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항공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아요, 걔가. 물론 이제 아직 실제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좋은 훈련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사실 지금 일본에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 4개 기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TF50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만드는 M346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 보잉사의 T7A 이게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은 개발 중인 고등훈련기인데 원래는 이제 일본이 요 T7을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해서 그러니까 T7도 버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도 잘 보시면 그 T50은 4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고등훈련기 T50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블랙 이글스 저기 에어로배틱 팀 특수 막 이 기동하면서 막 묘기 보여주는 그게 이제 T50B입니다. 그래서 연막이 발생하는 장치가 막 들어가 있고 그런 특수 비행에 적합한 몇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TA50. TA50은 이제 전환 훈련기입니다. 고등 훈련 이걸 마친 다음에 전투기 타기 전에 전투기에 필요한 조종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공대지, 공대공 뭐 이런 각종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항공기예요. 그래서 TA5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투기, 경공격기를 쓰는 FA50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이렇게 4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일본도 24년도에는 미국에서 T7A 이제 고등훈련기를 만들면 자기네가 약간 이제 일본어한 그리고 이제 막 경공격 임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전환 훈련기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T7A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늦어져서 28년도에 이제 미공군에 인도를 하겠다. 근데 아직도 3년 이상 남았죠.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헤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괜히 우리 피해 보는 거 아니냐,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가 고등훈련기가 급해요. 그리고 이제 몇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오래된 항공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세 기종을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의 M346이 사실 우리 그 FA50, T50의 이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근데 참고로 그 이탈리아에 보면 이제 국제 비행학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조종사를 보내서 고등 훈련 관련된 과정을 또 이렇게 이수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M346이 굉장히 친숙한 항공기고, 그다음에 지금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GCAP이라고 그러는데 5.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를 이제 공동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같이 공동 개발국이잖아요. 야, 공동 개발하는데 니네가 우리 좀 고등 훈련기 좀 사주면 안 되냐. 그리고 대신에 이탈리아는 그러면 일본에서 해상 초계기를 살게. 일본이 자체적으로 만든 해상 초계기가 하나 있어요. P1이라고. 그걸 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방위 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쓰비시 중공업. 여기가 이제 항공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이 할 수 있다. 그 독자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안을 놓고 지금 뭐 일본 방위성이나 이제 항공자위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직도입으로 가겠다. 왜냐면 지금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항공기든 간에 특히 군용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만약에 독자 개발로 한다. 빨리 해도 10년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러면 2035년 뭐 이렇게 만약에 일본이 독자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일본이 한 뭐 전에 T4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대 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개발을 해도 어느 정도 경제성은 보장이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제 시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직도입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이제 T50, 뭐 로키드 마틴 이제 TF50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TO10에 관심을 가진 거는 2023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일본 항공자위대 관계자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TO10도 보고 TA50도 보고 FA50도 보고 그랬어요, 다. 이제 고등훈련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 이제 후보 기종들은 그 전부터 계속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뭔가 들여올 뭐 전투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미리 좀 한 번씩 다 보죠. 아니면 이제 뭐 미국산 전투기라 그러면 이제 연합훈련 할 때 그때 이제 설명도 듣고. 근데 23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항공자위대 관계자들이 와서 한번 이제 쭉 알아봤죠. 그 4개 경쟁 기종 TOC 포함해서 중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고등훈련기예요. 왜냐면 이제 M346 이제 라이벌로 비교된 M346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생산 대수 면에서는 이제 T50이 앞서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장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 M346은 아음속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 1을 못 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T50은 마하 1 이상 비행이 가능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기 기종 전환하기 전에 전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 임무에 아주 적합해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90km하고 한 110km 시속 요 구간을 막 써야 돼요. 근데 M346은 아음속이니까는 90km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훈련을 못 하는 거죠. 근데 T50은 마하 1 이상으로 비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예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100km 이상으로도 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T50이나 FA50의 수출에 강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천음속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음속과 초음속의 한 중간 영역을 천음속이라고 그래요. 요 영역을 T50이나 F50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M346은 그걸 못 하죠. 반면에 이제 뭐 미국 보잉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T7A도 사실은 T50과 비슷하게 그런 영역에서 이제 비행이 가능해요. 그래도 이제 마하 1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아직 개발 중이고, 반면에 T50이나 F50은 지금 이제 개발이 완료됐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좀만 손을 보면 돼요. 옵션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개조 개발 좀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팔 수 있는 항공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점이죠.
지금 이제 자체 제작하는 전투기는 따로 없고 이전에는 이제 미국과 공동으로 사실은 뭐 일본이 독자 개발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영원이 돼 있어서 이제 F2라는 그 일본판 F-16을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미국의 F-15 전투기를 현지 생산해서 F-15J라는 이름으로 지금 쓰고 있죠. 사실 이제 항공기 일본이 만약에 지금 이제 해외 직구로 하려는 고등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충분히 만들 능력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주저주저 하는 건 시간의 문제. 보통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지금 이제 쓰고 있는 T4가 거의 낡고 낡겠죠. 그러면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하는 거는 좀 이제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직도입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국, 이탈리아랑 같이 하는 이제 GCAP이라는 그런 이제 5.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지금 진행 중이고, 요게 이제 나오면 F2 일본판 이제 F-16 이제 보통 뭐 바이퍼 제로라고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대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 공군도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 갖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일종의 이제 헬기 항모를 이거를 이제 F-35B 수직 착륙 및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F-35B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텔스 전투기인데 그걸 지금 이제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헬기 항모를 개조해서 약간 이제 항공모함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용할 예정이고 일본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이제 F-35A/B형들이 있고 이제 영국, 이탈리아는 공동 개발하는 G캡 여기 있고 차세대 전투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제 항공자위대가 F2 그다음에 F-15J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사실 독자적으로 만든 군용 항공기도 꽤 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제 해상자위대가 쓰고 있는 P1 해상 초계기, 그다음에 C2 제트 엔진을 단 C2 수송기도 일본이 독자 개발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 이제 같이 만든 A400M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C2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T50 파는 대신에 P1 들여오자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P1은 사실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일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상 초계기예요. 독자 개발했지만. 근데 오히려 C2는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만약에 이제 뭔가 뭐 우리나라가 만든 T50이 일본 수출된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일본에서 뭔가를 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항공자위대가 쓰고 있는 C2 수송기 요게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그런 급의 아직 수송기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주 대형급의 수송기가 없는데 일본이 만든 C2는 대형급이라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FA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천음속 대역, 마하 1 고 구간 그리고 마하 1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FA50이 훈련용으로도 쓰이지만 전투기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지금 FA50이 유일한 전투기예요. 근데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전투기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FA-28 호넷도 있고 그다음에 SU-30 MKK 러시아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전투기 성능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 혹은 2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성능 전투기는 이제 하이급 전투기라 부르고 중간 성능, 미디움급 전력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로우급 전력, 약간 이제 뭐 상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전투기들은 이제 로우급 전력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보통 어느 나라 공군이든 간에 뭐 하이급 로우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공군은 이제 하이, 미디움, 로우로 가고 그래서 이제 2개나 3개로 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전력을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그냥 최첨단 전투기로 다 가지면 좋긴 하겠지만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전투기 사는데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집에 장 보러 갈 때 가는 차 정도면 경차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이제 뭐 큰 차,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나 그랜저 뭐 이런 거로 하면 유지비나 차 구입비용이 많이 들겠죠. 사실 비슷한 원리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공군을 운영하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전투기를 좀 나눠서 운영하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생각했을 때 로우급이나 미디움급 전력으로
FA50이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말씀해주신 필리핀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뭐 이라크도 그렇고 훈련도 하지만 전환 훈련, 전투기 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임무를 해보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기종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동은 뭐 지금 이라크가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폴란드가 이제 FA50GF, PL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사실 지금 FA50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T50, 뭐 TA50, FA50 다 지금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향후 나갈 거 하면 한 200대 이상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쓰거나 수출이 예상되어 있는 고등훈련기들이 사실은 T50, FA50이 유일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관심을 더 갖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운용하는 대수가 많으면 뭐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많이 팔린 차가 정비비도 싸고 AS 받기도 좋잖아요. 사실 무기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저도 사실 이게 가능할까. 사실 이제 T50을 일본에 팔려는 노력은 한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일본 쪽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얘기도 꺼내지 마라. 쉽지 않다. 왜냐면은 과연 일본의 이 보수층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알다시피 일본은 좀 많이 보수화돼 있잖아요. 지금도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고, 고등훈련기를 기종을 결정한 다음에 굉장히 큰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이게. 특히 이제 일본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은 또 그런 약간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클리어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뭘 사고, 우리가 일본이 만든 항공기를 사고 일본이 대신 뭐 우리 T50이나 F-50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로키드 마틴이 주로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는. 왜 그러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카이가 직접 못 뛰어요. 그래서 카이가 직접 뛰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로키드 마틴이 대신 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만약에 한다 그래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T50은 아닐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경로를 거쳐서 확인해 봤는데 일본이 만약에 T50을 결정했을 때 원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TF50 요거를 사면 샀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절대 안 산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TX 사업,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때 이제 로키드 마틴이 그때도 이제 T50A, 약간 이름이 다릅니다. T50A라고 이제 미국 버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결정을 하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린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F-16 생산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려고 그랬어요. T50A를. 만약 일본이 이제 산다 그러면 아마 이제 미국에서 만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린빌 공장, 거기서 만든 TF50을 살 가능성이 높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그쪽의 생각이니까 이제 메이드 인 USA로.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그린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립만 하는 공장이에요. 아마 이제 상당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 게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변수가 관세예요. 관세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일본이 TF50을 결정을 하고 미국에서 만든 걸 한다, 관세가 또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어쩌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보잉사도 머리 아파하는 게, 그 보잉 잘 보시면 이제 민항기들 많이 만들거든요. 뭐 737부터 시작해서 뭐 777 이런 것들을 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동체라든가 이런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좀 관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상당히 이제 머리 아파한다고 하는데, 그런 관세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다른 기종들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성능 면에서는 지금 이제 후보 기종 가운데 T50이 압도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어디서 만드느냐의 문제. 만약에 이제 이탈리아 거 산다, 그러면 이탈리아는 사실 이제 일본하고 관세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다, 지금. 이 미국의 관세 문제도 얽혀져 있고, 뭐 물론 기종 성능 면에서는 뭐 T50, TF50이 압도적이지만 관세 문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미국에서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사실 이제 그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일본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일본에서 뭘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서로 약간 이제 지긋지긋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그런 방식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래서 일본 항공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TO십 같은 걸 가지면 좋긴 한데 그런 뭐 우리와는 과거사 문제 미국과는 이제 관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예.